국민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신 이 전문가 또 패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분위기가 심각하죠? 네. 심각한 주제일수록 좀 밝은 마음으로 토의하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의식주가 중요하다고 보통 얘기하죠. 보금자리, 가족과 함께 살아갈 물리적 공간이 좀 편안하고 좀 그야말로 쉽게 활용할 수 있을 정도로 접근이 가능해야 되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이게 주거 수단인 동시에 이게 돈을 버는 수단이 됐던 것 같습니다. 뭐 지금도 주택이라고 하는 게 꼭 주거 수단이기보다는 투자 수단이기도 하죠. 뭐 그 기능을 전혀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비중이 어느 정도냐, 이게 또 관건이 아닐까 싶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의 자산 보유 현황을 보면 부동산이 가장 많다고 해요. 그리고 객관적 수치로 봤을 때 부동산의 가격, 비중 이런 게 전 세계에서 아마 가장 높은 쪽에 속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한때 경험이긴 하지만 이게 이제 좁은 국토에 많은 사람들이 더군다나 또 특정 지역에 집중되다 보니까 부동산, 특히 토지는 제한돼 있죠. 근데 수요는 계속 늘어나다 보니까 계속 가격이 상승해서 일본이 한때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계속 가격이 계속 오르다가 결국 어느 한계점에 이르면서 그게 소위 풍선처럼 터졌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뭐 잃어버린 30년, 20년 이런 얘기도 나왔습니다. 우리도 사실은 그 정점을 향해서 달리고 있지 않냐는 그런 걱정을 하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이제 그 어떤 대책이 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게 우리 국민들의 공감대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문제는 사실 매우 어렵습니다. 모든 정권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애를 써왔죠. 근데 묘하게도 국민들 사이에 이런 인식이 생겼습니다. 어떤 유형의 정권이 들어서면 오르더라. 어떤 유형의 정권이 들어서면 내리더라. 이게 이제 몇 차례의 경험을 통해서 마치 진리처럼 이렇게 인식되기 시작한 측면도 있습니다. 뭐 여러분들이 많이 이따 분석해 뭐 주시겠지만, 주택 공급이라고 하는 게 사실 매우 중요하잖아요. 가격에서. 이게 정책적으로 일정한 가격을 우리 정한다고 해서 정해지지 않죠. 자본시장 원리에 따라서, 시장 원리에 따라서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누군가 그렇게 얘기하죠. 공급을 늘리면 해결이 되는데, 문제는 어디에서 어떻게가 마땅치 않다는 거죠. 과거에 수도권이 계속 팽창할 때는 그린벨트를 풀어가지고 대규모 이제 주택단지를 만들거나 신도시를 만들면서 문제를 해결해 왔는데, 이제는 서울에 어딘가 우리가 택지 개발을 해보려고 찾아보면 거의 찾기가 어렵죠. 또 인근 주민들은 왜 그 좋은 땅을 훼손하려고 그러냐 이렇게 반대하고, 또 일부에서는 왜 있는 땅을 놀리냐, 거기라도 훼손해서 집을 지어야지, 뭐 이런 입장도 있습니다. 어쨌든 공급의 한계가 뚜렷하죠. 수요 측면도 보면 그렇죠. 수요도 내가 좀 더 쾌적한 집에서 살기 위해서 뭐 집을 늘린다든지, 아니면 뭐 새를 살다 나는 이제 안정적인 내 집을 구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집을 사겠다, 취득하겠다는 이런 통상적 수요도 있는 반면에, 집을 사놓으니까 보통 오르더라, 물가 이상으로 오르니까 이익이다, 한 채 사는 것보다는 두 채 사는 게 낫다, 3억짜리 사는 것보다는 30억짜리 사는 게 훨씬 효율적이다, 내 돈은 없지만 대출 받아서 사자, 이렇게 해서 뭐 누가 그런 얘기도 한번 했죠. 나 평생 한 채 한 채 사 모으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그래서 투자용으로 또는 심하게 얘기하면 투기용으로 사는 경우도 있고, 앞으로 혹시 필요할지 모르니까 더 나쁜 상황이 대비해서 미리 사놓자, 뭐 이런 가수요들도 있죠.
그래서 그 부동산 가격이 많이 변동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이제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게 조세 제도죠. 오늘도 아마 집중적으로 논의될 가능성이 많은데, 조세 제도라고 하는 것은 국가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서 공정하게 국가 구성원 모두에게 부담하는 재정적 부담인데, 이걸 특정 영역의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서 또는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 활용하는 건 약간 예외적인 상황이죠. 조세 제도의 원래 목적에서 사실은 살짝 벗어난다고 할까? 뭐 그것도 하나의 목적 중에 하나이긴 하지만 주 목적은 아니죠. 그래서 이 조세를 통해서 수요 공급에 관여하는 것이 과연 정당하냐, 또 어느 정도 개입하는 게 온당하냐, 이런 논쟁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예를 들면 금융 정책에 대해서도, 금융이라고 하는 그런 거죠. 괜히 돈 벌어서 내가 어디에 영업을 위해서 또는 뭐 개인적 관계에 의해서 빌려주거나 이런 것을 국가가 관여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금융기관들의 대출 여력, 이거는 사실 국민들의 것이기도 하죠. 금융은 공적, 반쯤은 공적인 것이죠. 소위 국가 발권력이라고 하는 국민들의 위임된 권력의 일부죠. 그래서 이거를 누가 쓸 것이냐, 누구에게 그 금융을 활용할 기회를 줄 거냐는 결국 정책의 문제로 치환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논쟁도 많죠. 돈을 벌기 위해서 집을 사는데 돈을 빌려줘야, 금융을 활용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거냐. 사실 그렇게 되면 돈을 벌기 위해서는 주거용이라기보다는 뭐 투자, 투기를 위해서 금융을 활용해서 집값이 과도하게 오르면 그 집을 필요로 하는 국민들은 사실 피해를 보게 되죠. 그래서 국가 구성원 사이에 누군가는 국가 역량을 활용해서 누군가에게 피해를 입히면서 이익을 얻는다. 바람직하냐? 이거는 결국 또 정책적인 문제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또 이 금융 분야에 대해서도 아마 많은 의견들이 있을 것 같아요. 누구에게 주로 이익을 활용할 수 있게 할 것이냐. 의견을 한번 또 모아보겠습니다. 국민과 전문가의 지혜를 모은 이번 대토론회가 실질적인 주거 안정의 마중물이 되기를 응원합니다.